아니 그러면 기존까지 쌍용차는 뭘 하신 거지?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쌍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차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개미주주님들 많이 계시던데 이거 어쩌나 싶어요. 주식시장에서 지금 거래 중지가 된 지 벌써 4개월, 쌍용차 인수하겠다고 나섰던 HAAH 정말 깜깜무소식이고요. 쌍용차가 회계법인에 우리 회사 괜찮으냐 이거 좀 얘기해달라 이랬는데 또 감사 의견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대로 제출을 했더니 당연히 상장 폐지되고 별탈 없으면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래도 상장 폐지 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보름쯤 있긴 합니다. 그런데 쌍용차에 한 줄기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의외의 회사가 등장을 했어요. 저희가 영상으로도 전에 보여드렸던 적이 있던 그 버스 제작회사, 전기버스 제작회사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을 인수하고 승용차를 만들겠다라는 의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쌍용차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는 정말로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사 보시면요, 한국거래소는 이날 쌍용차 주권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서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라고 했어요. 이의 신청 시한이 4월 13일까지, 그러니까 보름 정도 남은 건데, 이의 신청 기간이 물론 있긴 해요. 그런데 야, 나 이의 있어 이렇게 주총꾼처럼 막 이렇게 가서 막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회사 상황이 완전히 급변해서 기존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를 이제는 완전히 살아날 수 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상장 폐지를 막지는 못하겠죠. 제가 그때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투자하신 개미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거 상장 폐지되면 앞으로 제 주식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또 남겨주시더라고요. 상장 폐지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이 쌍용차 주식 현재 거래가 중지된 상태죠. 그렇지만 거래 정지된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되면 이 주주들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주들이 마지막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걸 정리매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정리매매라는 건 마지막으로 팔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주가가 곤두박질 치겠죠. 정말 바닥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단돈 몇백 원이라도 몇천 원이라도 좀 건져가라, 이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요, 누군가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용감한 분들은 이 상장 폐지가 되는 주식도 삽니다. 오히려 더 많이 올려와서 사요. 막 폭락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여기서 꿈틀꿈틀합니다. 오 하면서 올라갈 때가 있어요. 오 하면서 올라가는 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정말로 이거는 죽은 거야.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고양이도 바닥에다 던지면 튀어오른다는 얘기예요. 이걸 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는 가격이 그냥 막 폭락해야 되니까 하한가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이게 10만원 100만원에도 이게 갑자기 100원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한가가 없으니까 상한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을 투기의 기회다 이러면서 여기에 또 달려드는 분들이 계세요. 용감합니다. 이게 완전 휴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쪼는 맛이 있다는 거지. 주식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갑자기 한순간에 딱 떨어져서 딱 바닥에 붙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떨어지잖아. 100원이었던 게 200원 되면, 야, 그게 200원 되면 어쩔 건데, 그러면 100% 오른 거잖아요. 100원이 혹시 1000원이 되면 어쩔 건데, 그럼 1000%야. 야, 이걸 생각해? 야, 무서운 분들이죠. 이거는 진짜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투기꾼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 예전에 SY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 회사가 카메라 렌즈로 진짜 유명한 회사 있어요. 국산 렌즈 메이커 중에 제일 유명한 삼양 옵틱스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마지막에 상장 폐지가 되기 직전에 회사 이름을 SY 코퍼레이션이라고 바꾸고 그렇게 상장 폐지를 한 거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리매매할 수 있는 기간을 줬는데, 그때 난리가 난 회사로 유명합니다. 주식시장의 최악의 사건으로 다들 알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때 주가가 이렇습니다. 이게 하루에 뛰어오른 주가가 몇 퍼센트냐면 689만 퍼센트, 680만 퍼센트가 올랐어요. 황당하죠? 야, 이런 퍼센트도 있나? 몇 배야? 68,900배.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아마 안 와닿으실 것 같아. 이제 숫자에 불과하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었잖아요? 1890억이 된 거야. 여러분, 인생이 그냥 바뀌는 거죠. 갑자기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견기업의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때는 기존 법인을 폐업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결국에 주가가 빵원이 될 걸 누구나 알고 있었어. 근데 빵원이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빵원은 없어요. 1원이었는데 1원이면은 손해볼 일이 없잖아. 1원에서 사서 1원에 다시 팔아도 손해는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그게 2원이 되면 100% 이득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걸 왕창 산 거죠. 그래서 주식 사시는 분들이 1원일 때 막 달라붙어서 막 샀던 거죠. 아주 신났죠. 신나서 막 68,000원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잡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68,100, 아무튼 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쌍용차 앞으로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아마도 정리매매 이후에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보태자면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주식이 정말 휴지가 되느냐, 정말 빵원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주식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게 제3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가 되긴 됩니다. 기업이 폐업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빵원이 아니죠. 빵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일반인이 들어가서 여기서 떨어지는 칼날을 갖고서 막 뭘 해보겠다, 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쌍용차가 상장 폐지가 되고 쌍용차가 정말로 더 이상 생산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되면 여기 쌍용차에 매달려 있던 2차, 3차 이런 협력사들 아마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쌍용차 근로자분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로자나 돈이나 모든 것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니까 근처가 그냥 슬럼화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도 어떻게든 이 쌍용차를 좀 살려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고요. 네, 그런데 의외의 회사에서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로 에디슨 모터스. 에디슨 모터스가 전기 버스를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의외의 한방을 보여줍니다. 강영권 에디슨 모터스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쌍용차 인수하겠다, 그리고 체어맨의 전기차를 만들겠다. 훌륭합니다. 바람직하십니다. 바람직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너무 작은 차의 전기차만 있거든요. 경제성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럴 게 아니라 아예 고급차의 전기차를 만든다, 이런 방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에서는 쌍용차를 인수하고서 5년 안에 흑자 전환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전까지 쌍용차는 뭘 하신 거지?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니 노조나 직원을 자르지 않고, 그러니까 직원을 감축하지 않고 흑자 전환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강 회장님의 말씀은 너무나 이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을 해보셨기 때문에 무조건 흑자 전환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인원 절감, 이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던 저희의 짧은 생각에 뭔가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쌍용차를 인수할 때 이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쓰는 돈, 쓸 수 있는 돈이 2천억에서 2,500억 규모가 있다. 그래요? 회장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관 투자를 3천억 원 정도 더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경기도든 평택이든 아니면 중앙정부든 이렇게 돈을 더 지원해서 한 절반 정도는 중앙정부가 내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한 5천억 원 정도 투자 금액을 넣으면, 그러면 이 쌍용차를 인수하고 쌍용차를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라는 게 에디슨 모터스의 주장입니다. 아예 밑바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는 버스를 만들어 본 경험이야 당연히 많이 있고 실제로 도로를 많이 다니는 그런 경험도 있지만 5년 전에 스마트 플랫폼이라고 해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형태의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의 세단 스마트 S라는 모델을 오랜만에 내놓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반응이 좋으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쌍용차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쌍용차하고 잘 협조를 해서 무쏘 체어맨을 전기차로 개발해서 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좋잖아요. 네, 그럼 이 말이 사실인지 제가 강 대표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사람의 전화를 받아주실지 모르겠네. 여보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이렇게 핫한 쌍용차 인수에 나서셔서 너무들 놀래고 있어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늘 생각은 좀 했지만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아직도 뭐 미지수고요.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돈은 조달을 다 해놨거든요. 쌍용차를 잘 키울 회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큰 상하이 자동차나 마인드라가 인수를 해도 제대로 안 돼서 계속 문제가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내연기관차는 그대로 내면서 전기차를 에디슨 모터스
스스로 주문 생산도 해서 에디슨도 팔고 또 쌍용차 원하면 쌍용차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우리는 정말 쌍용차 임직원들이 우리 이런 뜻에 협조만 잘해주고 또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인수할 기회가 있어서 인수를 한다면 5년 이내에 흑자 기업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5년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한번 인수해볼까 그런 아닙니다. 이게 뭐 중국 자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공장 짓는 금액과 뭐 이런 금액 투자자들이 중국에서 온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전혀 아니고요. 강남에 큰 손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에 넘어간 회사를 인수했더니 그게 중국 회사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내가 하던 회사를 하나 팔아가지고 그걸로 중국에 넘어간 회사를 사온 거지 중국 자본이나 중국과 관련이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얘기 중에 하나는요. 쌍용차가 지금 갚아야 될 돈이 뭐 3천억 넘게 있는데 직원들도 이제 월급 절반 받았으니까 절반씩 또 줘야 되고 그래서 이거 채무가 어마어마한데 구조조정 없이 하신다고 또 그런 모든 걸 다 우리가 감당하면서 협상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기업 희생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법원에서 다 정리가 되면 또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인수를 할 생각이지 우리가 진 빚도 아닌데 그걸 그렇죠. 다 감당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아무도 인수 의지를 안 보일걸요 아마. 예, 인수할 방법이 없죠 사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다 해주셔가지고 저 너무 감사하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디슨 모터스의 강영권 대표님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만나 뵙고 좀 더 자세한 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쌍용차가 미국 하와의 협상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 모터스와의 합의 가능성은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얼만큼 적극적으로 나서는지가 관건일 거고, 그리고 쌍용차의 이 인원들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튼 하는 지금 다음 달 중순까지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차 부디 멋지게 부활해서 전기차 생산 기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